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보고 오늘 또 보니까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약간 스키장 컨셉으로다가 준비를 좀 뽑아봤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귀여워요? 네. 자, 재수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2026년부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뭐, 더 잘생겨진 성투사, 더 젊어지는 성투사, 더 재수없어진 성투사인가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 보시고, 네, 가볍게 보시면서 새해 첫날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번에 1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배당을 받는 그런 종목들부터 여기에 적용이 된다. 전제 조건은 뭐냐? 전년 대비해서 작년 2024년도에 대비해서 배당 감소가 없을 것. 네. 즉 작년에 100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90원 주면 안 돼. 100원 이상을 줘야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 법인 또는 배당 성향이 좀 낮을 수 있잖아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배당 성향이 조금 낮거든요. 25%를 조금 밑돌거나 25% 조금 더 넘거나. 근데 40%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보통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40%를 넘는 경우가 많지만 성장주들은 배당 성향이 40%를 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되는 것도 괜찮아요. 25% 이상인데 어떻게 해요? 직전 3년 평균 대비해서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나면 된다. 즉 3년 평균이 100원인데 이번에 110원 줄게. 그리고 나는 배당 성향 25%야 라고 된다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종목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 종목을,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해당되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뭐가 좋으냐? 봅시다. 뭐가 좋을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네.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2천까지는 비과세. 세금이 비과세, 그죠?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는데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부터는 어디에 포함됐었죠? 그동안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다가 추가가 돼가지고 뭐 건강보험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기타 소득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종수세를 더 많이 낸다든지 이렇게 됐었거든요.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근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일단 14% 원천징수. 이게 원래 15.4%쯤 됩니다. 네. 왜냐면 여기다가 지방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5.4%가 되는데, 현행과 동일해요. 네. 요거 배당세만 내는 거야. 배당세. 배당 세금만 내고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까지는. 네. 근데 배당금이 이제 2천만 원을 넘어가서 3억 원 이하까지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많이 냈거든요. 막 더해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분리과세가 되는 종목의 주식을 샀는데 그 중에서 나온 배당금이 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여기 구간으로 들어갔다. 2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가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제외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20%만 매기고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3억 원을 초과하게 돼서 50억 이하가 된다라면은 25% 단일세율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50억 원 초과하게 되면 30%.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합의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이 50% 단일 세율을 얘기해 주게 되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일단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거나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5%지만 전년도보다 배당이 한 10%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 안에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종합소득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소득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과세가 돼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되고 세금을 더 내게 되면서 건강보험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건강보험은 더 내는지 모르겠네? 그죠? 요거 너 배당소득 받은 게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일단은 이중으로 떼어가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15.4% 배당소득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0%의 세율로 적용하게 되면서 또 세금을 증발하는 그런 일은 없어진다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네,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 분리과세가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아지겠죠? 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된 거냐면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네. 최고 세율 30%, 아까 50억 원 이상이죠? 50억 이상, 네. 50억 이상,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높았어요. 근데 50억 이상에게는 30% 때리자 해가지고 합의가 돼버린 거고요. 2026년도 1월부터 3년 한정으로 운영됩니다. 26년부터 27년, 28년까지죠? 일몰제로 합니다. 점점 이제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8년도까지 일단 시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35에서 25%로 50억 초과 시는 30%로 이게 확정이 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쪽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이제 분리과세래! 딱 하면은 이제 배당성이 높은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1월 달부터 네, 바뀌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수 요건 해가지고요.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네, 최근에 그 평균 배당금보다도 10% 이상 배당금이 더 올려갔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으로 들어간다. 저렇게 맞춰주게 되면 큰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현행 징수되는 거 2천만 원 미만은 14%대, 그 다음에 2천에서 3천억,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에서 50억까지는 25%, 그리고 50억 원 초과는 30%의 단일 세율이 부과가 된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 30%, 여기 50억 초과되는 거요. 그 다음에 2028년도까지죠. 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 이후에 좋으면 계속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율 자체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말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라든지 그다음에 고배당 종목군들 그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려들 수가 있다. 이거는 주식시장을 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는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주제는 뭘까요? 투자 경고 완화. 그렇죠. 이번에 하이닉스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네. 지수 연동형 상대평가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맞게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어. 야,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짜리를 투자 경고를 때리는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됐었냐면, 1년에 20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네. 투자 경고를 매겼어요. 투자 경고를 매겼는데, 이제 바꿨지. 시장 지수가 올라간 거 더하기 200%.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50% 올랐다 그러면 종목이 250% 이상 올라가야지 투자 경고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켰고요. 근데 그마저도요. 네. 여기는 안 써 있네. 뒤쪽에 있나 보죠?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수 하락 시에는 만약에 그럼 시장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그냥 0이라고 봅니다. 0. 0이기 때문에 종목이 200%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200% 올라갔다? 그러면 투자 경고를 매기게 되는 거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상승률을 0으로 기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없을 시 지정이 제외된다라는 거죠. 네. 지수 대비 초과 수익. 즉, 지수가 50% 올랐는데 나는 190%밖에 안 올랐어. 난 240% 올랐어?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간 걸 제외하고, 네. 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대형주들은 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모습이 좀 생겼어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시총 상위 종목들, 요쪽들은 또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냐면,
재지정 금지 기간 확대 및 보호 조치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 원래는 투자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30영업일, 즉 한 달 안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은 재경고를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2달이 됩니다. 네, 60영업일. 60영업일이면 거의 2달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로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재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으면서 완화를 시켜줬고요. 자, 대형주를 보호하게 됩니다. 시총 상위 100위 종목은 지정 대상에서 아예 제거를 시킵니다. 얘네들은 아무리 올라도,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0%, 10,000% 올라가도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조치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투자 경고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 100위권에 들어간 종목들은 투자 경고를 맞을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도 있잖아요. 조방원부터 해가지고 투자 경고 많이 맞았었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뭐냐? 최소 2달간 수급이 안정되고요. 대형주주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이 원활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번 투자 경고 완화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부터 혜택 받는 애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주가 수익률과 시장 지수 같이 연동되는 거죠. 주가 수익률과 시장 지수 수익률을 같이 봐서 200% 이상일 때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주식 지수를 초과적으로 넘어가서 뭐 진행되게 되면은 뭐 지정되고 초과가 없어? 그러면 지정에서 예외된다. 그죠? 200%가 올랐어도 주가 지수를 네, 크게 앞지르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0%. 제외 후의 금지 기간, 즉 재투자 경고가 이제 30일 내에 또 올라가면 카작 해버리는데 30일 동안은 이제 투자 경고 다시 붙일 수 없는데 이제 60일 동안 투자 경고를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네, 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00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이런 경고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쪽까지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형주도 공략하시기에는 상당히 네, 뭐라 그럴까 좀 유리한 그런 요소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보여지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 RIA라는 거 있습니다. 국내 투자로 복귀해라. 네, 국내 투자 복귀. 네, 리턴이요, 리턴 계좌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국내로 리턴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 및 제외 자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포함하는 거 테슬라, 엔비디아, QQQ, VOO 등등등등 해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또는 ETF. 네, 종목 또는 ETF. 네, 해외 쪽입니다. 해외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 또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이런 거 있죠. S&P 500, 나스닥, 추종 ETF, 뭐 타이거, 뭐 S&P 500 뭐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해외 쪽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해외 쪽에 상장되어, 즉 해외 직투를 한 그런 사람들만 포함이 된다. 세율 차이가 뭐냐면 해외 직접 투자는 22%의 양도세가 있고 국내 시장에는 15.4%라는 배당세가 있긴 있는데 그럼 배당 안 내면 되지 뭐. 배당 없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제 혜택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나온 게 요거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별표를 쳐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요것을 보게 되면 이 RIA라는 상품은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만 가능하고 1분기 중 네, 1, 2, 3월이죠. 네, 2026년 1분기 중에 증권사 전용으로 되는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복귀 기준은 뭐냐? 해외 주식 매도 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거를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다. 즉, 이 계좌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품 나오자마자 이쪽으로 와서 진행을 하게 돼서 RIA 계좌에 이관하게 되면 매수 완료 시에 골든타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는 뭐가 나왔죠? 채권형이나 채권형 또는 현금. 이 해외 주식 팔아가지고 그냥 이 계좌 내에 현금만 넣어놔도 비과세 혜택 줄게. 라는 식의 얘기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죠. 채권형 투자, 즉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해외 주식 팔고 잠깐 그 안에다가 돈만 넣어놔도 너희들 해외 주식 판 거에 대한 양도세 안 내도록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시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그 국내에서 돈을 가만히 놔둔다? 사실 쉽지 않죠. 네, 여러분들 예수금 쌓아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꾸 사고 싶고 막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 즉,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요거는 뭐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국내 주식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IA가 이번 1분기, 네, 올해부터 출시되는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보죠. 보시면, 네.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국내 ETF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ETF 포함되지 않고요. 양도소득세 22%냐, 배당소득세 15.4%냐,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요즘에는 현금으로도 되니까, 현금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15.4%라고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많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성장주든 배당이 작기 때문에, 15.4% 내고 말지 뭐. 근데 요거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22%이기 때문에, 세금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권사 전용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증권사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진행한다. 증권사에서 돈을 빨아먹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네, 증권사 전용으로 상품이 출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골든타임은 내년 1분기. 의무사항은 계좌 이체하고 국내 주식을 사는 그 시점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현금만 넣어놓거나 또는 채권형 자산에다 집어넣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네, 이제는 현금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IA가 또 우리가 다뤄볼 만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증권거래세. 이 거래세가 들어오네요. 증권거래세가 인상이 됩니다. 이거 뭐냐면 금투세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금투세가 지금은 뭐 없었다 봐야 되겠죠? 금투세가 없어지면서 원래 이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증권거래세를 낮췄었거든요. 그러다가 금투세가 없어지면서 증권거래세가 원상 복구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원래 없었거든요. 코스피 증권거래소 없었는데 0.0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그러죠.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0.2% 세율이 부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0.2%가 적용이 됩니다. 얘는 농특세가 없어요, 코스닥은. 농특세가 없기 때문에 요거 진행되고요. 그래서 0.05가 인상되면서 0.2.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떻다? 0.2%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과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금투세가 없다라면 증권거래세 내라. 증권거래세 안 내려면 금투세를 도입하겠다. 인데 금투세보다는 증권거래세 내는 게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죠? 네. 또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금투세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증권거래세가 늘어난다. 수수료가 왜 갑자기 좀 늘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증권사 수수료까지 붙이면 단타 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세금이에요. 세금. 단타를 많이 치시다 보면 여기서 그냥 수술 빠져나가거든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자, 요게 이제 또 네 번째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사. 요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대폭 상향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비과세 혜택이나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해주겠다. 즉, 이사 계좌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납입 한도가 5년간 총 납입 한도가 1억 원이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억 원이요. 그 다음에 기본 비과세 200만 원이었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해 주겠다. 아, 요거 굉장히 땡기는데? 네. 200만 원이면 사실 뭐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이라면은 요거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이 이사 쪽으로 들어와서 돈을 가만 놔두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도 주식시장에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라는 거. 야, 이거는 네. 잘 보세요. 세금 절세 혜택 노리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무려 5배나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목표는 뭐예요? 국내 주식 및 펀드 투자자 비과세 혜택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인 포지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추가적으로 뭘 하느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파격적인 강화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간 총액 3억 원으로 늘려주자. 아까 얼마였어요? 2억이었잖아요. 2억. 5년간 2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10년간 3억 원으로 추가 상향을 하겠다. 대폭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대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폭이라고 썼습니다. 크게 늘려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사 납입액의 10%에 대한 즉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 와우. 세액공제도 더 확장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자,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율 9%를 5%로 파격적인 인하를 시켜주겠다. 와. 그러니까 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비과세 혜택과 그다음에 어차피 투자할 거 이쪽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한도나 혜택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별론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10년간 3억 원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하고요. 비과세 1000만 원이면 해볼만 합니다. 네, 그다음에 납입액의 10%에 대해서 즉시 세액공제 제공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분리과세 5%로 반으로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사 해볼만 하다. 이사를 해볼만 한데 재밌는 건 뭐냐? 이것도 RIA와 같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나의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 바뀌는 내용들이 이런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 복원된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투세가 없어지면서 다시 0.05%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사 혜택도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 한도가 5년간 총 1억 원에서 2억 원 상향 조정되는데 이걸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10년간 3억 원으로 늘려주겠다. 비과세 한도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네,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시켜주겠다. 이런 것들. 자, 더 획기적인 강화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시장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봤고요. 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성투사의 잘생김이 더해진다는 거,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2025년도보다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거 외에도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자, 새해 첫날 기분 좋게 또 이제 즐기시고요. 우리는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해보자고요. 내일은 시무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 9시에 왜 시작 안 하지? 안 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시간 더 늦게 늑장을 부리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